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영어 철자 또는 영어 스펠링을 어떻게 암기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시절까지만 해도 영어 단어의 스펠링을 하나씩 읽으면서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appointment 하면 appointment 이렇게 열심히 깜지를 쓰듯이 열심히 외워서 그 스펠링을 기억을 했는데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원리를 가르쳐 주지 않은 선생님이 잘못하신 건지 아니면 그 원리를 가르쳐 주셨는데 제가 깨닫지 못해서 못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그렇게 제가 그 영어 스펠링을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동영상을 보는 여러분들 또는 자녀들이 있으면 분명하게 원리를 알려줘서 쓸데없는 노력 헛되이 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어 철자는 그냥 개별적으로 하나씩 읽어서 외우는 것이 아니라요. 영어 발음을 알고 그 영어 발음에 맞게 하나씩 생각을 하면 영어 스펠링은 자연스럽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펠링을 쓴다는 것은 영어 읽기의 반대라고 하는 것만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너무나 간단합니다. 영어 읽기의 반대가 영어 쓰기이다. 영어 스펠링 쓰기이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어 학원을 할 때는 아이들이 오면 스펠링을 쓰는 방법을 알고 있는지 저는 먼저 물어봅니다. 괜히 쓰는 것 때문에 어려워하면 안 되기 때문에요. 저는 오면 읽는 거를 원리를 아는지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쓰는 거 원리를 알고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한 번도 안 써봤을 테니까 이런 걸 한번 써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라에몽. 도라에몽을 스펠링을 써보라고 합니다. 도라에몽을 써보라고 하면 써본 적이 없을 거예요, 아마요. 도라에몽은. 근데 안 써봤더라도 쓰는 원리를 아는 아이는 이걸 씁니다. 근데 원리를 모르는 아이는요, 그냥 만약에 아까 제가 그 고등학교 때 했던 식으로 appointment 하면 appointment 이런 식으로 외웠던 아이는 이걸 잘 쓸 수가 없습니다.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원리를 아는 아이는 쓸 수가 있는데요. 쓰기는 읽기의 반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잠깐 여기서 빨리 읽기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하면 이런 겁니다. 스텝. 그러면 하나씩 이거를 생각을 했죠. 그래서 시오, 티읕, 에, 피읕 해서 합치면 스텝이 된다라고 하는 읽기의 원리, 이걸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반대는 뭐냐? 지금 읽기가 이렇게 했다면 쓰기는 이거라는 거죠. 한글이 있고 그 한글에 맞는 하나하나의 글자를 이렇게 분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리를. 그래서 이거에 맞는 철자를 쓴다고 하는 겁니다. 자, 잘 안 보일 수가 있는데요. 요거를 지우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도라에몽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씩. 디귿에 해당하는 그 영어 스펠링이 뭐냐, 이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자, 이게 D겠죠. D. 그 다음에 O에 해당하는 게 뭐냐? O라는 거죠. 그 다음에 리을에 해당하는 거는 L자가 올 수 있습니다. L자가 오든가 R자가 오든가 두 개 오든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I에 해당하는 거는 A. 그 다음에 E에 해당하는 거는 E. 그 다음에 미음. 미음에 되는 건 M이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나씩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씩. 전체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만. 그 다음에 O에 해당하는 건 뭡니까? O. 그 다음에 이응에 해당하는 건 배웠었죠. 이응에 해당하는 건 NG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쓰면 틀린 게 있습니다. 반드시. 틀린 게 있지만 이렇게 원리를 생각해서 틀린 아이는 정답이 자, 이거라는 걸 알려주면 정답이 이거라는 걸 알려주고 이거를
두세 번 쓰도록 하면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절대 이 스펠링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원리를 알고 있고 자기가 뭔가를 어디를 틀렸는지를 알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원리를 모르고 그냥 무작정 도라에몽 DORA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쓰면서 외운 아이는 나중에 되면 또 모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쓰기, 영어 스펠링이나 영어 철자에 쓰는 원리를 깨우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려면 먼저는 발음기호를 알려줘야 됩니다. 발음기호를 알려줘서 이 디귿 발음이 뭐 발음 나고 오 발음, L 발음, 뭐 발음, A 이런 발음들을 정확하지 않지만 발음기호를 알려주시면 아이가 쓰기를 할 때 그거를 적용을 해서 영어의 스펠링을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의문 나시는 것들 많을 줄 압니다. 이게 뭐 이렇게 하면 정확하지 않지 않냐 뭐 이런 것들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영어 학원을 다년간 하면서 그런 오류는요.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다 잡아냅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원리구나. 이거 좀 차이가 있구나. 뭐 어떤 괴리가 있지만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익혀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도라에몽을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다른 단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텝을 써라. 그러면 이제 스텝 거꾸로죠. 이제 읽기의 반대 쓰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옷에 해당하는 게 무엇이냐? 시옷. 의니까 없어요. 그 다음에 이거에 해당하는 것은 T. 그 다음에 에에 해당하는 것은 E. 피읍에 해당하는 것은 여기 F가 올 수 있습니다. F가. 그렇지만 이제 정답을 알려주는 사람이 넌 이거는 틀렸다. 정답은 이거야. 라고 말을 해주면 그 다음에 이 아이는 F라고 쓰지 않습니다. P를 한두 번 써보면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쓰면 뭔가 이상하거든요. 이게 옵니다. 감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만약 이렇게 가르쳤더니 틀리더라. 이런 말씀 하실 수 있는데요. 틀리더라도 이렇게 원리를 생각해서 틀린 아이는 한두 번 고쳐주면 바로 이해해서 제대로 정답을 쓸 수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읽기 교육도 마찬가지지만 쓰기 교육에서도 주의할 게 꼭 한 가지 있습니다. 아까 뭐였지를 생각해서 쓰도록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너 스텝을 쓰라고 했는데 너 아까 스텝 썼잖아. 스텝을 전체를 막 생각하도록 하면 안 되고요. 스텝의 첫 글자가 뭔지를 생각하라는 거죠. 첫 글자. 이 하나만 생각해라. 이의 시옷에 해당하는 알파벳이 뭔지를 생각해라. 이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첫 글자. 읽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읽기를 할 때도 전체. 아까 이 단어를 어떻게 읽었는지 생각해봐.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첫 글자에 해당하는 발음이 뭔지를 생각해봐. 그럼 그 다음 글자가 뭔지 생각해봐. 그 다음 글자가 뭔지 그래서 읽은 그 발음들을 한번 조합을 해봐라. 그러면 그 단어를 읽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쓰기에서도 그냥 쓰라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쓰기를 잘 못할 경우, 머릿속에서 생각이 안 들 경우에는 만약 도라에몽을 쓰라고 했을 때 갑자기 쓰라고 모를 수 있죠. 처음에는요. 그럴 경우에는 한글로 쓰라고 하세요. 한글로. 일단 도라에몽을 쓰고 그 다음에 하나씩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자, 도라에몽의 D에 해당하는 알파벳은 뭔지 한번 생각을 해봐. 네가 생각하는 알파벳에 디귿 발음 나는 게 뭐가 있니? 그럼 아이가 이제 A, B, C, D 이렇게 하다가 D. D를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아이가 원리를 깨닫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스펠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읽기와 쓰기는 요령입니다. 너무나 간단해요. 하나씩 생각해서 하면 해결이 된다. 이 원리만 깨달으면 됩니다. 근데 듣기는 요령이 아니고요. 말하기는 듣기가 돼서 수많은 소리를 들어서 내 머릿속에서 어떤 폭발이 일어날 정도로 많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요령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말 같은 경우도 그런 표현을 쓰죠. 말문이 터졌다. 터지는 겁니다. 말하기는 터지는 거거든요. 요령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많은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듣기가 돼서 내가 귀를 열어야 되죠.
그래서 소리를 많이 들어야 됩니다. 듣기와 말하기는 요령이 아니라 훈련이고 노력입니다. 그렇지만 읽기와 쓰기는 원리를 알면 단시간 내에 끝낼 수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읽기와 쓰기 걱정 때문에 듣기를 못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어 철자와 스펠링을 어떻게 암기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